얘기 내용이 끝나고 맨 뒤에 이런 게 있어요. 특별 건축구역 있고, 그리고 이제 건축협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결합건축이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합니다. 걔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몰라. 우리는 그냥 시험이 많이 나오면 중요한 거고 안 나오면 안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특별 가로구역은 안 합니다. 요거는 저번 주에 이제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하기는 무슨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뭘 통합 적용하는가,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어요. 이제 통합 적용하는 거 위주로 공부해요. 통합 적용. 요거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여기 했으니까 통합 적용, 뭘 통합 적용했죠? 고시 공부를 통합해서 미술 공부를 통합했어. 미술 공부, 미술 작품, 그리고 공원, 부설시장을 통합 적용할 수 있어. 그 지역에 어느 건축물 하나하나마다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여기다 큰 거 하나 설치한다 이러죠. 통합 적용한다. 건축협정 통합 적용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결합건축 통합 적용하는 게 있어. 근데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해요. 용적률. 이제 결합건축은 뭐냐면 어떠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 내 땅이 있고 여기에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토지의 효용 가치가 커, 경제적으로. 여기는 조금 외진 곳입니다. 그럴 때는 허용되는 건표를, 용적률을 여기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뭘 통합 적용한다고요? 용적률. 요거 기억해야 되고, 본래 결합건축은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의 대지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 요건을 볼 거고, 그리고 건축협정은 뭐냐면 어느 곳이 있는데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여기에 대지가 만약 6명이 가지고 있다고 쳐요. 가, 물, 병, 정, 무, 기 이렇게 6명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건폐율 같은 걸 통합 적용할 수 있어. 뭘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요? 여기는 뭘 통합 적용한대? 결합건축은 용적률, 건축협정은 건폐율. 그래서 만약에 50, 50, 50이 다 적용되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하면 반만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꽉 채워서 건물을 붙이고 여기를 공터로 놔두는 거야. 그럼 전체가 50%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폐율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 뭘 하면? 건축협정을 체결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일부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해야 되지. 내 땅을 남하고 같이 쓰는 건데. 그죠? 이거 내 땅인데도 주차장 쓰고 건물을 여기다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원 동의입니다. 자,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 근데 이제 이따가 싸워서 맨날 가불병정 무기가 술만 마시면 싸워. 그러면 이걸 건축협정을 그냥 계속 가져가야 돼? 폐기할 수도 있어. 폐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폐기할 때는 얼마 동의해야 돼? 과반수입니다. 폐기할 때는. 얼마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어? 과반수. 폐지하는 것은 과반수예요. 자, 여기 봐요. 여기 결합건축 했습니다. 결합건축. 일부가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해야 돼. 갑, 을. 3명이면 갑, 을, 병. 전원 동의해야 돼. 전원 동의. 근데 전에는 이게 2명만 할 수 있었어요. 결합건축을. 2명만. 자, 폐지를 하고 싶어. 그럼 폐지가 만약 과반수면 몇 명이야? 2명의 과반수가 몇 명이야? 전원이죠? 2명의 과반수 2명이잖아. 그래서 요건 폐지도 전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를 허투루 들으면은 못 외워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냥 야 이거 과반수이고 저는 그걸 못 외워 바보같이. 안 그래 나중에 양이 많으니까. 내가 말한 말을 힌트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전원 과반수 폐지인데 여기는 전원 동의를 체결하고 폐지할 때 얼마가 어떻게 해야 돼? 전원 동의를 폐지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것들 이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건축협정 보겠습니다. 왜 더우세요? 차요? 자, 보세요. 자, 건축협정.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있어도 우리가 정비법에서 지상권자 존중해주죠? 지상권자 동의도 받아야 돼. 지상권자가 민법에서 얼마까지 가능해요, 기간이? 영구한 지상권도 되거든. 그러니까 소유권에 못지않게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포함해서 전원 합의로 건축물에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전원들이. 근데 여기서도 지금 두 줄 읽었지만 여기는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거기서 내가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가볍게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대수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만 설명을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근데 다른 강의들은 요거 잠깐 하고 자 보세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강의할 때 보통 그게 나온다고 나왔거든 그 것들. 근데 나는 여전히 그거 안 하고 뭐 이런 거 까먹지 말라 여러분들은. 둘이 여기 토지를 근데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대 6개의 필지를. 건축협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은 여럿이 해도 협정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 맞춰봐야 결합건축인데 두 개의 대지가 한 사람 거야. 결합건축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특별히 둘이 있을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어도 할 수 있고 폐지할 때는 전원 과반수고요. 그다음에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따로따로 적용한다. 통합 적용할 수도 있다.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그 통합 적용하는 것을 많이 내니까 내가 통합 적용을 강의를 하는 거고 여기는 적용 안 되는 거, 완화되는 거, 여기도 완화되는 거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오긴 나와요. 나온다고 해서 지금 요것도 못 외우는데 나오는 걸 다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통합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도로와의 관계. 자 무슨 말인가 볼게요.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암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들어봐야 돼. 여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도로가 있다고 쳐요. 자 얘네들은 맹지야, 맹지. 얘만 맹지가 아니야. 통합 적용을 하기야.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이 전체를 하나처럼 쓸 수 있다고. 그럼 여기 갑을 정무도 맹지가 아니고 하나처럼 쓰니까 도로에 접힌 걸 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어떻게 한다? 필지 하나만 따로 정한다. 건축협정 체결한 전체 필지를 하나처럼 적용한다. 하나처럼. 그걸 뭐라고 그래? 어떻게 적용한다고? 통합 적용한다고. 무슨 말인지는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면은 도안돼. 모르고도 외우는 것도 못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강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나중에 까먹을지언정. 그리고 여기 나무를 만약에 한 그루씩 심어야 되는데 통합 적용하면 여기다가 6개 다 심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조경이라든가 조경. 부설주차장 원래는 한 대씩 다 설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6대 설치해도 된다고. 그걸 뭐라 그래? 어떻게 적용한다고? 통합 적용. 자, 통합 적용을 외워야 돼요. 뭐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 무슨 경? 조경. 또 무슨 차? 뭔 차장? 부설 주차장. 이런 걸 통합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지하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하실 설치. 항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도 여기다가 지하실 설치하는 것, 지하실 설치. 이것도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통합 적용.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했는데 이거 뭐? 여기 얘는 건폐율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적용하는 것이 6가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1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 2번 대지 조경 의무. 건폐율 이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통합 적용. 무슨 말인지를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외워봐야 소용없고 시험에 나오면 못 찾아요. 하수 처리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각각 따로 해야 돼. 통합 적용할 수 있어. 통합 적용. 부설주차장 지하층 설치와 하는 것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요? 지하도로 조건은 뭐라고? 하고 지하 도로 조건은 상부다 하부다? 하부다. 지하실 도로와의 관계 조경 건폐율 하수 처리설 부설주차장은 이것은 이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이라도 건축협정을 체결했을 때 완화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외우면 요거 갖고 찾겠지 이제 나오면 이게 통합적이고 근데 거의 통합적이 물어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한 10번 내면은 한 번 정도 이상한 거 낼 수 있어요 이제 이것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외울 수 없는 거야. 5번 건축협정 여기 이제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인가받아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공고를 해. 이거 건축협정 체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기한테서 이 토지를 경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양수를 했어요. 양수.
그럼 받겠다고 이 사람 동의를 또 요구하게 되면 어떤 단체법에 대한 뭡니까? 그 획일적인 사항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에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서 본다. 이게 우리 공법에 있는 공법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자 원칙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구에 있는 토지의 양수인은 동의한 자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말들은 공법에서 가끔 나와요. 신문에. 그러니까 5번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문제 풀다가 공법에서는 어떤 땅을 받게 되면 또는 건물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비슷한 것이 집합건물법에서도 규약 같은 것들은 승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공용물이나 규약 같은 거 비슷해요. 근데 요즘에 이런 지문들이 정도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음미를 해봐야 돼요. 이게 자 결합건축입니다. 결합건축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게 되면 뭐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용적률을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데 거기 1, 2, 3, 3번 한번 봤어요. 3번에 모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몇 미터? 500m 이내일 때는 세 개의 대지를 통합 적용할 수 있어요. 몇 미터 이내일 때? 500m 이내일 때 세 개의 대지. 근데 그 세 개의 대지 중에 하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뭐 공용건축물, 공원이다, 뭐 공동 이용시설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거기까지 물어보면 어려울 거예요 이제. 몇 미터? 세 개? 500m. 자, 결합건축 첩정 체계를 유지하는 최소 몇 년을 한다? 30년. 요즘에 20대가 결혼을 잘 해요 못해요? 결혼하면 몇 살쯤 돼야 결혼한다고? 30은 돼야지 결혼을 해요 보통. 그래서 결합건축은 몇 년? 결혼 아니고 결합은 30년. 근데 이걸 이제 폐지하고 싶어. 폐지할 때 과반수 전원 동의로 폐지한다. 자,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대지가 한 명일 때도 결합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중요한 거 전원 그 밑에 과반수 동의로 폐지 한 번에 다음에 통합적하는 건 지하도로 조건은 하부했고 결합건축 용적률 통합적용. 근데 이제 통합적용하는 것이 상업지역이나 역세권 개발구역이라든가 무슨 주관경 개선사업구역 같은 데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뒷북치면 쫓아가면 소용없어요. 어디서 하는 것 같은 이 내부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공부에서 뭐가 나올지 뭐 시험에 나왔다가 그거 쫓아가면 안 돼. 근데 이제 공공택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주 물어보는 거. 그건 내가 암기팁 붙여서 암기하게 하는 거야. 이제. 분명히 다른 데서 이거 강의할 겁니다. 외우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데 만약에 하나는 상업지역인데 하나는 공업지역이야. 통합지역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그쵸? 하나는 주관경 개선사업구역인데 하나는 재건축구역이야. 통합지역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성격이 다르면은 왜냐 그럼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도시계획을 세워놨는데 성격이 이질적인 것을 통합적용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읽어보세요. 건축협정구역 위에 있는 건축협정구역에서도 통합적인 결합건축도 할 수도 있어요. 용적률간도. 자, 그 밑에 두 개의 대지가 모두 위 동일한 지역에 있을 거,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일 거? 100m. 여기를 두 개의 대지일 때, 세 개 이상일 때 500m. 두 개일 때 몇 미터? 100m, 100m. 두 개의 대지 모두 너비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하나의 구역이 있을 거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과 을의 대지가 여기 도로가 하나 있어. 도로가 있는데 여기가 12m예요. 여기. 그럼 얘하고 얘는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이 아니에요. 그쵸? 12m 도로로 둘러싸려면 어떤 곳이 있는데 여기가 도로야. 도로. 12m 이렇게 12m 여기는 20m라고 칠까? 그러면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것이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이는 단일의 구역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만약 12m가 있어. 그러면 여기 A와 B는 12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단일의 구역이야? 별개의 구역이야? 별개잖아. 그러니까 12m 도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이 말에 서로 간에 도시계획에서. 자, 이제 이런 숫자. 다시 이제 그 결합건축 봅니다. 용적률 두 개 몇 미터? 몇 미터 도로? 120m 도로 잘 없어 우리나라에. 무지무지하게 넓어야 돼. 100m. 12m 도로. 그 다음에 세 개의 대지일 때 몇 미터? 500m. 그 숫자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또 결혼 몇 살? 30년. 그래서
거기 100m, 12m, 500m, 30년 체크해서 기억하고 용도를 기억하면은 이거 아닌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인가 맞는가 뭐 이상한 거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할 수는 없는 거야. 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거의 나와요.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공작물을 축제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근데 신고 대상 공작물은 지금 이제 다 외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우리는 건축법을 공부하지만 일정한 공작물도 여기서 이제 신고하라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난 2m가 있고요, 4m가 있고 6m, 8m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공작물 중에 옹벽이나 담장. 여기는 잘 여기 전제를 둬야 돼요. 대지 조성을 위한 옹벽이나 담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험에 알려주니까 그러니 하세요 그냥. 자, 옹벽 담장에서 몇 미터 초과하면 신고해야 돼요? 2m 초과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종 탑이 나오면 3m 초과하면 신고해야 돼요. 4m 몇 미터? 4m. 근데 여기는 막 장식탑, 시계탑, 첨탑 여러 가지 탑이 있는데 탑 중에 이게 그 전에 자 보세요. 그럼 2m하고 4m 중에 뭐가 규제가 강한 거야? 2m가 규제가 강한 거지. 얘는 3m일 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신고하라는 게 규제 아니에요. 탑은 3m일 때 신고해야 안 해? 안 해도 돼. 몇 미터 초과하면 신고해야 돼? 4m.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거야. 너 2시간만 놀아라. 4시간 놀아라. 뭐가 규제가 강한 거야? 2시간 노는 게 규제가 강한 거지. 너 2시간 놀려면 2시간 넘어가면 신고해야 돼. 4시간 넘어가면 신고해야 돼. 2시간이 더 강한 거야, 규제가. 숫자가 크다고 규제가 강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탑 중에 굉장히 단순한 탑이 있어. 걔는 규제가 강해, 약해? 약하다고 1m입니다. 철탑. 자,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통신용 철탑은 구조물도 되게 단순하고 거기에 사람이 막 들어가서 올라타고 다녀 안 다녀? 안 다녀. 그러니까 이건 규제가 약해요. 철탑은 얼마라고? 6m. 굴뚝과 철탑은 6m. 만약에 시계탑이 나와서 몇 미터? 첨탑은요? 철탑은 철로 된 탑이고 첨탑은 끝이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탑 나오면 몇 미터? 광고판, 광고탑 나와서 몇 미터? 4m. 광고탑 말고 광고판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여기 탑으로 여기도 해요. 그다음에 철탑은 몇 미터? 굴뚝도 이제 고가수조. 요거는 설명할 때 시간 높을 끝자 합시다. 고가수조, 높이 있는 수조 있어. 고가수조는 몇 미터? 8m. 높을 곳이 제일 높다. 8m 초과할 때 신고. 근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대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차장에 사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차 운전 면허증도 있잖아.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기계식 주차장에 안 들어가 봤구나. 사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규제가 강해야 돼, 약해야 돼? 강해야 돼. 그럼 8m 이하입니다. 초과야, 이하야? 이하일 때 신고니까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지붕이 없고 벽이 없고 이런 말 하는 것은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규제 받는 거지. 이거 이제 그런 말인데 몰라, 상관없어요. 주차장은 몇 미터? 8m.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의 게 뭐야?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이거 몇 미터예요? 5m죠? 태양같이 눈부신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들어봤어? 못 들어놓고 들었다고 하냐? 아니 남자친구한테 들어봤냐고. 아니요. 못 들어봤어? 해달라고 그래. 태양같이 아름다운 뭐 이러면. 태양 에너지는 5m. 자, 됐습니다. 그래서 2m 대지 조성을 위한 하는 건 지금 알려줘요. 옹벽 담장. 왜냐하면 대지 조성을 위한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m 초과할 때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탑 나오면 몇 미터? 자, 뭐 광고탑, 광고판, 장시탑, 기념탑, 첨탑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6m, 2, 4, 6, 8 하는 거예요. 6m 골뚝과 무슨 탑? 철탑. 골프 연습장이나 통신용 철탑. 그다음에 고가수는 높을 곳자 8m.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됐는데 내가 30제곱미터를 하한선으로 하는 경우도 좀 많다 했는데 우리 저번 주에 공부한 거 이제 부산 중개사무소 30 미만 1종 근리사무소사 500 미만은 2종 넘으면 업무시설 그리고 30도 하나 나왔었는데 뭐 중요하지 않지만 단층 건축물이고 3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있다 하더라도 주요 구조부를 만약에 주요 구조부를 불연제로 하게 되면 내화구조 안 해도 된다 하는 말인데 그거 몰라도 되죠. 단층 이 정도만 기억해요. 또 무슨 시장도 불연제로면 됐죠? 무슨 시장? 도매시장 건축물 그렇게 됐죠. 30. 또 30 여기 지하 대표를 설치했는데 이게 30제곱미터 초과래요. 그럴 때는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30 이하 할 때는 신고 안 해요. 지하 대표 얼마? 몇 미터? 30. 그러니까 이런 숫자 하나 외우는 걸 까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비슷한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공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볼 때마다 계속 맨날 외우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줄어요. 이게 양이 안 줄질 않아. 계속 시험 보기 전에도 계속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은 굉장히 행위 다양해요. 엄청나게 행위 유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 어떤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얘가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축물인데 신고를 안 하고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럴까요? 또 여기서 용적률이 200%인데 요거를 220%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건폐율이 50%인데 이거를 만약 건폐율을 60% 해가지고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너비를 위반하거나 이웃 간의 대지를 위반하거나 도로의 관계를 위반하거나 뭐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 4가지 공부합니다. 그게 23페이지 보면은 자 이행강제부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만약 이걸 위반하게 되면 1년에 다른데 이행강제는 한 번인데 그럼 몇 번 부과할 수 있어?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 왜냐하면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 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행강제 2번까지 부과할 수 있어. 그래도 버티는 게 많아요. 그래도 몇 번까지? 언제까지 부과합니까? 이행할 때까지. 자 이행을 했어. 더 이상 부과하면 돼 안 돼? 그럼 이제 근데 그동안 이행강제 부과한 건 면제해줘? 징수해야 돼? 징수해야 된다.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은 말이고. 자 부과 기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볼 때 자 신고 안 한 놈하고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거하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더 나쁜 놈이지. 근데 이거 계산법은 몰라도 돼요. 여기에 있는 제곱미터에 공시지가에다가 곱하기 0.5를 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건데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는 100분의 100 곱합니다. 여기서 그냥 공시지가가 만약 1억인데 1억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산정하는 앞에서 계산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건데 그냥 이거 퍼센트만 100분의 100. 자,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 위반한 거하고 건폐율 위반한 거는 용적률이 더 셉니다. 뭐가 더 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분의 90. 건폐율 위반하면 이제 뭐야? 100분의 건폐율 그대로 190보다 80. 신고 안 하는 사람은 70. 그래서 이렇게 70, 80, 90. 나는 이제 오름차순을 했어요. 70, 80, 90, 100 이렇게 하는 게 쉬우니까 나는 나쁜 놈부터 이제 하느라고 칠판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게 제일 그나마 여기서는 다른 것도 있어. 행위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여기서 신고하는 거. 허가 안 받는 놈 제일 나쁜 놈. 그다음에 용적률. 그다음에 건폐 가지고 숫자를 기억해달라. 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이제 테마 간단한 거 2개 했는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어딘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제되는 것도 한번 봐봅시다. 이걸 건축하려면 내가 우리 지어달라 해서 뭐야? 그 사람은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쵸? 건축주. 자, 건물을 건축할 때 내가 설계해야 돼?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 건축사가 해야 돼요. 근데 농막이라든가 85제곱미터 이내 증기재축이라든가 축사 400이하라든가
창고 200이야. 이런 것들 신고 대상 건축물 중에 또 그 중에 경미한 거. 이거는 건축사가 신고 설계 안 해도 돼. 자, 건축주가 해야 되고, 왜 설계자가 있고요. 자, 설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사는 설계사가 공사하는 사람 또 와요. 이제 뭐 시공자죠, 시공자. 근데 공사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 중간중간에 뭔가 나중에 덮어버리면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감리자라고 합니다. 감리자. 이런 사람들을 건축 관계자라고 해요. 뭐라고요? 건축 관계자. 그럼 이제 설계, 시공, 감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또 이거 말고 내가 그 건축에는 자세히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분 나쁘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그러네 하세요. 그럼 설계라든가 시공 같은 거 감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 무슨 토목기사, 무슨 건축기사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합니다. 관계 전문 기술자. 그래서 건축 관계자가 있고 뭐가 있어? 관계 전문 기술자.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야. 다른 거예요. 여기는 아까 여기 4명은 건축 관계자 그리고 관계 전문 기술자가 있고 자 이제 공사를 가봐요. 자 공사를 하면 이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건물이 지어졌는데 삐딱하게 지어졌어 옆으로. 그랬더니 건축주가 설계자를 나무라니까 설계자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시공자가 잘못했지. 또 감리자가 잘못했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다툼이 있게 되면 1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1억의 손해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그럼 이제 소송하겠지. 소송. 그죠? 소송하면 돈 같은 거 시간 같은 거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죠? 여러분 행정소송이라는 게 행정소송이라고 있죠? 행정청의 잘못에 대해서 다툰 게 행정소송이라고 합시다. 이거 하면 소송하면 돈 많이 들어 적게 들어? 그러니까 이거 전에 행정기관에서 이건 법원에서 하는 거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둘이 그냥 이걸 끝냅시다 하면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소송 안 해도 돼. 자 여기 1억 손해 봤어. 소송하게 되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이거 행정심판 비슷하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이 건축위원회 아닙니다. 대충 씁시다. 이걸 뭐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다툼에 대해서 바로 소송해 아니면 여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심판을 거칠 수 있다는 거야. 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합의되면 그게 낫잖아. 소송 안 해도 되니까. 변호사 안 써도 되니까. 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자, 봐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무슨 다툼을 해결하는 거 봅시다.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시험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분쟁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관계 전문 기술자 한 명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 토목기사가 자기는 잘못하고 건축기사가 잘못했대.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자,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여기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자, 공사를 했더니 인근 주민이 우리 집도 무너졌다 해가지고 다툼이 있어. 소송 바로 해야 돼? 건축분쟁 전문위에서 해결할 수도 있어. 할 수 있다고요. 자, 봐요. 이제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혹시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나는 설계를 잘했는데 토목기사가 잘못한 거야. 이런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인근 주민 간의 분쟁 있을 수 있죠. 나는 그건 모르겠었는데 얘는 어떻겠어. 인근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 왜 생기는지는. 자, 인근 주민과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인근 주민과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가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 왜 생기는지는 뭐 있나 보지 있기는. 자, 봅시다. 이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다음에 분쟁에 관한 조정이나 제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자,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했으면 이제 그 셋 간의 분쟁이 있겠지? 내부의 분쟁, 그들끼리의 분쟁이 있고 그들과 다른 사람 간의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건축 관계자와 인근 주민, 인근 주민과 건축 관계 전문 기술자.
그 상황을 짐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좀 막연히 외우면 못 찾아요 시험장에서. 건축주와 허가권자 간의 분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여기 그림까지 다 그려졌잖아 지금. 다 그려졌잖아. 여기 뭐 지금 실컷 설명했잖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외우면 다 틀리는 거야 또. 이제 허가권자 없어. 여기 건축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인근 주민과 왜 싸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했잖아. 이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인근 주민 간에 이거 공사하는데 인근 주민 간에 뭐 술 먹고 싸운 거 이런 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건축과 관련돼야 돼. 몰라. 뭐 이 사람이 하도 공사 여기 하지 말라 옆에 해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집이 무너졌던가 뭐 그런. 그래도 얘하고 분쟁인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있겠죠 언제 하다 보면 뭐 무슨 일가는. 자,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건축 관련된 거. 허가권자는 아닙니다. 허가권자는 여기가 아니에요. 행정심판이야 행정심판. 허가권자 분쟁. 거기에 보니까 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있죠? 예를 들어. 공무원과의 분쟁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자, 그 정도. 자 이제 여기서 인근 주민이 이렇게 이제 건축주 상대로 건축 분쟁 전문에 이 공사하느라고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질 것 같다 해가지고 조정을 신청했어. 조정을 신청하면 여러분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공사 중지 바로 명령합니까 안 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게 되면 큰 공사마다 인근 주민이 전부 방해하는 거야. 야 인근 주민이 분쟁을 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이 항상 타당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이 얻어지는 이 사람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1억인데 이 공사를 중단하고서 발생하는 손해는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자 조정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때 상황을 봐야지 이제. 근데 여기 동네 사람 100명이 집이 무너지고 있대. 그럼 공사 중지 명령도 하겠지. 할 수 그때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야. 상황을 자 그러니까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걸 또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6가지 과목은. 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자꾸 내 아이들을 여러분들 차용해서 그 상상력을 같이 이제 상상의 세계를 빠져야 돼 이제. 3번 이제 조정을 했어. 조정. 자 여기서 여기 주민 건축주 이게 1억 손해봤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한 8천만 원에 합의 봤으면 어떻게 했냐 조정을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했어. 8천만 원. 그럼 이제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보세요. 조정을 수락하고 기명날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청문이에요. 청문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2년 동안 공사를 안 했다고 해서 허가를 취소했어. 근데 내가 천지지변 때문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년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다툼, 허가를 취소할 때 그런 거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고 그래? 청문한다고 청문. 건축 허가를 취소할 때, 그다음에 대수선 허가를 취소할 때 마찬가지지. 용도 변경 허가를 취소할 때 이럴 때는 뭘 해야 돼? 청문해야 되고. 사용 승인. 이제 건축허가 끝나서 공사가 끝나면은 사용 승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흠결이 발견돼서 사용 승인했던 거 취소할 거야. 만약에 파주 시작이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냥 해야 돼? 청문해야 돼. 청문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철근이 들어간 줄 아는데 순살 아파트를 지은 거야. 그래가지고 건축허가 사용 승인 취소하겠대. 그럼 청문하라고 청문. 건축 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할 때도 청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국토계획에서 취소할 때 청문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개사법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돼. 취소하는 거 3가지인데 그때 청문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취소할 때만 청문하는 게 아니고 어디 사적인 불이익을 가할 때는 청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건축 관계자, 이게 시공자, 설계자 이런 사람들이 업무정지 처분한대. 뭘 취소하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 청문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적인 불이익이에요. 행정 권력 통제하는 거야. 사적인 불이익 할 때 만약에 보세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허가 제한을 하겠대. 제한. 파주시장아 건축하지 마. 제한한대. 그때 청문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는 청문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개인적인 불이익, 사건을 박탈할 때 청문하는 거라고. 사적인 권리.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취소할 때 청문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사적인 권리 아니잖아 그게. 사적인 권리 무슨 말이야 뭐라?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은. 그 정도는 찾아봐야 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정도는 이제 국어에 해당되니까 그것까지는 해줄 수 없죠.
도대체 무슨 소리 할 때는 좀 찾아보라는 그 정도로 이거는. 업무적인 처분 이때 청구를 한다. 시공자가 있어요. 시공자가 이 시공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길래 여기에 입찰에 참가를 하려고 해. 근데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또 법을 위반한 경우 이럴 때. 그 입찰 참가 제한을 시장 문서 등이 할 수가 있어. 이때 입찰 참가 제한할 때 그냥 합니까? 청문합니까? 청문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외우려 하지 말고 사적인 권리를 제한하면 뭐 한다고? 청문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알지. 우리 공법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건 이제 정비법에 나오는 거고.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가 취소하겠대. 청문해 안 해? 농지 전용 허가를 했다 취소한대. 사적인 권리를 박탈한 거잖아. 사적인 권리 박탈은 청문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 바빠 있나? 그럼 몇 페이지 안 되니까 봐봐.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맨 밑에. 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한다. 청문한다고. 이건 더 쉽지. 취소하니까 청문이지. 근데 그 위에 봐요. 사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인가 아닌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서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고 통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면 이제 1년 기다렸다 안 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이것도 사적인 권리에 대한 제한 박탈될 수 있어 없어? 있죠. 내 땅인데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 그럴 때도 청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는 청문한다 이렇게만 외우고 안 돼. 농지법이 나올지 정비법이 나올지 도시가법이 나올지 주택법이 나올지 우리는 막 돌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건축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해준다고 보통.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힘들거든. 여러분 설득하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하고 외우세요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우면 이게 많은 양을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해를. 자 그래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할 때도 청문합니다. 취소할 때 많은 게 아니고. 중개사법이나 했어야 되는데 공법을 해가지고 지금도 오늘 또 나한테 공법 해달라고 부탁한 원장 통화했는데 아주 못된 자기 여자 술 처먹고 있고 나는 주말에 와서 나 밥 먹고 왔더니 술 먹어. 자기나 술 먹지 나는 지금 강의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걸 맡겨. 자, 좀 치우세요. 건축법 이제.